60세 은행 부지점장의 퇴직 후 고백,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다 라는 말을 듣고 솔직히 많은 분들이 적잖이 충격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어쩌면 이런 상황은 그렇게 낯설지도 않을 거예요. 은퇴라는 게 생각보다 갑작스럽고 그동안 쌓아온 명함이나 직함이 사라지면 내 존재 가치가 흔들리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지금까지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막상 직장에서 벗어나면 나를 누구도 찾지 않는구나 하고 느낄 때가 오더라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조금 더 길게 해보려고 해요. 누군가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라고 넘길 수도 있지만 막상 은퇴를 앞둔 사람이라면 이 이야기가 남일 같지만은 않을 겁니다. 아마 진짜로 나도 저렇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마음 한구석에서 솟아오를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은퇴에 대해 미리 준비하고 마음의 자세를 다지고 사회적 관계나 삶의 의미를 어떻게 지속해 나갈 것인지 고민해 보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본론. 은퇴 후의 일상과 심리 변화. 은퇴하면 먼저 일상이 완전히 달라져요. 출근을 안 하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뭘 해야 하지? 부터 막막해질 수 있어요. 어쩌면 첫날이나 둘째 날은 와, 이제 완전 해방이다. 자유다. 하고 두 팔을 벌릴 수도 있지만 그 기쁨도 잠시고 일주일, 한 달이 지나면 조금씩 지루함이 밀려오기 시작하죠. 그때쯤 되면 직장 생활할 때는 꿈도 못 꾸던 배부른 소리처럼 들리던 심심하다라는 말을 내뱉게 되는 거예요. 게다가 아직까지 우리는 나이 60이 넘으면 소위 노인이라 부르는 관념이 깔려 있지만 사실 60은 요즘 기준으로 그렇게 늙지도 않았고 체력도 그리 나쁘지 않아요. 더 살 날이 길고 무엇보다 건강하게 80세, 90세까지 사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회사와의 인연이 끊기는 순간 사회적 역할도 뚝 끊긴 기분이 들기 마련이고 그게 사람을 굉장히 무기력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은퇴 후의 삶에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건 내 정체성의 붕괴와 일상 패턴의 변화라고 할 수 있어요. 은퇴 후에도 삶의 의미를 찾아야 하는 이유. 은퇴 후에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아무 계획 없이 무턱대고 쉬면 되겠지 하고 지내면 그 많은 시간이 때로는 공허와 무력감으로 바뀌기도 해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에는 일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스트레스 받기도 하지만 그만큼 성취감도 느끼고 또 월급이라는 경제적 보상이 따라오니까요. 내 삶에 이유가 있는 느낌이죠. 그런데 갑자기 그 일자리가 사라지면 내가 이 사회에서 쓸모가 없어진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비집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은퇴를 앞두거나 이미 은퇴하신 분들에게는 새로운 목표나 의미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꼭 대단한 일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봉사활동일 수도 있고, 취미를 더 깊이 있게 즐길 수도 있고, 작게나마 자영업을 시작하는 분도 있고, 또 체육관이나 동호회를 통해 꾸준히 운동하고 사람들과 교류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내가 매일 뭘 하면서 살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갖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재정 준비 은퇴 후 경제적 불안. 또 아무리 개인적 소명의식을 갖고 있어도 현실적으로는 돈 문제가 따라오죠. 직장 그만둔 뒤에는 월급이 뚝 끊기니까 한 달에 얼마나 지출을 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압박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동안 적금을 부어놓았거나 퇴직금을 받아서 어느 정도 갖고 있긴 해도 요즘 사회 분위기를 보면 물가는 계속 오르고 생각지도 못했던 지출들이 늘어나죠. 자녀에게 손 벌리지 않으려면 결국 내가 벌어놓은 자산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계획을 세워야 해요. 젊을 때부터 조금씩 연금 저축을 꾸준히 들거나 노후 대책으로 임대 수익을 바라볼 부동산을 마련하는 등 수입의 파이프를 여러 개 만들어두는 것도 좋고 은퇴 후에 알바 수준이라도 좋으니 조금씩 계속해서 수입이 들어올 만한 일을 찾는 것도 방법이에요. 경제적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가족이나 지인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어도 심적으로 불안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은퇴라는 게 단순히 직장을 그만두는 문제가 아니에요. 인생 전체가 뒤바뀌는 커다란 사건이고 이에 맞춰 준비와 적응이 따라주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다는 허탈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은퇴 후 삶을 설계해야 합니다. 사례 1 현직일 때만 친구였나? 하는 배신감. 예를 들어 첫 번째 사례로 30년간 은행에서 일한 박 과장님을 떠올려 볼게요. 인맥도 많고 승진할 때마다 여기저기 축하받으며
지내셨던 분이에요. 누구든 나한테 뭘 물어보러 찾아오고 골프 약속이며 술자리며 늘 초대가 끊이지 않았죠. 그런데 막상 은퇴하자 연락이 뚝 끊기더라는 거예요. 평소에는 본인을 엄청 챙겨주는 것 같았던 동료들도 알고 보니 결국 같이 일하는 관계에서 비롯된 부분이 컸던 거죠. 처음엔 섭섭함도 있었지만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그동안 바쁘게 살면서 진정으로 내 사람을 만들 기회를 놓친 게 아닌가 하는 후회가 들더랍니다. 그럼 박 과장님이 깨달은 건 조금 더 일찍 진짜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냈으면 어땠을까 하는 거였어요. 결국 은퇴 후에는 본인을 찾아주는 사람보다 내가 찾아가도 편안하게 맞아줄 수 있는 사람의 존재가 훨씬 중요하다고 박 과장님은 이야기해 주셨어요. 사례 왜 이렇게 공허하지? 하고 방황한 김 부장님. 두 번째 사례로는 IT 업계에서 꽤 높은 직책까지 올라갔던 김 부장님 이야기를 해볼게요. 늘 야근을 밥 먹듯이 하면서도 그래도 내가 하는 일이 의미가 있다는 생각으로 버텨왔대요. 그런데 막상 은퇴하고 나니 하루 종일 할 일이 없어서 멍하니 TV만 보게 되더랍니다. 근데 이분이 원래 여행을 좋아하던 분이었는데 평소엔 회사가 바빠서 길게 여행 갈 시간도 없었거든요. 은퇴하고 나니 드디어 마음대로 떠날 수 있겠다 싶어서 여행을 가봤는데 가서도 뭔가 텅 빈 느낌이 들더래요. 열심히 일해서 돈 벌 때는 여행 가면 행복하겠다 생각했는데 막상 여행 와보니 외롭고 공허해서 즐겁지가 않네? 이런 상태가 된 거죠. 결국 김 부장님은 여행을 좋아한다면 혼자서만 다니지 말고 같은 취향의 사람들과 같이 하거나 여행 동호회 같은 곳에 참여해보는 게 어떨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온라인 동호회에 가입해서 사람들과 만나서 여행 프로젝트도 기획하고 도서관에서 관련 책 읽고 세미나도 열면서 은퇴 후의 시간을 보다 알차게 보내게 됐어요. 혼자서는 절대 즐길 수 없었던 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내가 살아있다는 걸 다시 실감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사례 3 은퇴 후 소규모 창업에 도전한 이 차장님. 세 번째 사례는 다소 다른 방향인데 은행에서 지점장 바로 아래까지 올라갔지만 40 후반에 퇴직한 뒤 작은 카페를 열어보신 이 차장님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실 요즘도 퇴직 후에 카페나 식당 창업 고민하는 분들 많잖아요. 이 차장님도 처음엔 한가롭게 카페나 운영하면서 편하게 살자는 생각이었대요. 근데 막상 해보니 그렇지가 않아요. 커피 맛이야 유명 프랜차이즈 못지않게 준비해봤지만 가게 위치나 마케팅, 매출 관리 이런 게 생각보다 만만치 않았죠. 하루라도 손님이 적으면 불안해지고 자영업은 몸과 마음을 다 써야 하거든요. 결국 12년간은 적자도 보고 인건비 아끼느라 직접 가게 청소, 재료 수급까지 다 뛰면서 몸고생, 마음고생 엄청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얻은 게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회사에서 간부로 일할 때는 지시만 하면 됐는데 이제는 직접 모든 걸 발로 뛰니까 비로소 삶의 활력을 되찾았다고요. 또 카페를 운영하다 보니 단골 손님과 인간적인 교류가 생겨서 오히려 내가 아직 쓸모가 있구나. 내 작은 공간이라도 즐거움을 줄 수 있구나 하고 실감하셨다는 거예요. 이 차장님은 결국 일정 기간의 고생 끝에 수입도 조금씩 안정되고 친한 고객들하고는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며 정을 쌓게 되었다고 해요. 이처럼 은퇴 후 창업은 쉽지 않지만 잘 준비하고 자신의 역량을 구체적으로 살릴 수 있는 분야라면 삶의 의미와 수입을 동시에 잡을 수도 있는 선택지가 될 수 있어요. 결론 은퇴 후 삶은 새로운 출발. 결국 60세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넘긴 분들께 혹은 그보다 더 젊은 분들께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은퇴 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점이에요.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다는 감정은 내가 예전만큼 필요한 사람이 아니게 된 게 아닐까 하는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사회에서 찾지 않는다면 내가 직접 새로운 길을 만드는 것도 방법이에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끈끈하게 유지하고 내가 주도적으로 만들어가는 활동을 찾고 경제적 계획도 치밀하게 세워서 내 인생을 더 오래 즐겨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려면 당장 노후 대비가 시급하지 않더라도 하루아침에 훅 닥쳐오는 은퇴를 너무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혹시 지금 직장 생활에 너무 지쳐서
빨리 은퇴하고 싶다고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막상 은퇴하고 나면 이게 뭐지? 하고 황당할 수 있어요. 자유를 얻었지만 뭔가 공허하고 외롭다는 느낌 말이죠. 그러니 직장에 다닐 때부터 천천히 취미나 봉사, 모임 등 다른 사회적 연결고리를 만들고 경제적 기반도 가능한 한 탄탄히 다져두는 게 중요해요. 사실 은퇴란 인생 2막 혹은 더 길게 보면 3막까지도 이어지는 새로운 시간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업무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대신 모든 걸 내 힘으로 스스로 계획하고 이끌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죠. 이 단계에서 참 많은 분들이 오히려 인생의 참맛을 찾고 자기가 진정 좋아하는 일을 즐기고 더 풍성한 관계를 맺게 되기도 해요. 반면 아무런 대비 없이 은퇴를 맞으면 사회적 고립감이나 경제적 불안으로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은퇴가 우리를 한순간에 쓸모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고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다라고 느껴진다면 내 인맥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만나고 싶은 사람한테 내가 먼저 연락해 보세요. 생각보다 문을 열고 나가면 또 다른 세상이 있더라고요. 친구도 후배도 동호회 사람들도 은퇴자 모임도 봉사단체도 있어요. 내 공백의 시간을 의미로 채워줄 곳은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카페나 온라인 쇼핑몰 혹은 작은 컨설팅 일이라도 시작할 수 있다면 그걸 통해서 또 다른 즐거움을 찾을 수도 있어요. 그 과정은 때때로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지만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이 인생의 큰 기쁨이니까요. 은퇴는 끝이 아니라 이제 진짜 내 걸 해볼 수 있는 시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겁도 나고 막막하기도 하지만 한 발씩 나아가다 보면 분명히 나 아직 살아있네 하는 순간들을 만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엔 누가 날 찾아주지 않아도 내가 찾아갈 사람과 내가 찾아가야 할 일이 훨씬 많아져 있을 거예요. 이제부터라도 조금씩 우리의 60세 이후 그리고 70세, 80세까지의 삶을 그려보고 그 속에서 내 진짜 모습을 찾는 여정에 함께 도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내가 30년 넘게 회사를 위해 헌신했는데 이렇게 끝이 날 줄은 몰랐습니다. 이 말 어디선가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바로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은퇴라는 말이 마치 축복처럼 들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제 좀 쉬어야지, 앞으로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며 살아야지 그렇게 꿈꾸던 인생이 막.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퇴직한 다음 날부터 통장은 줄고 몸은 무겁고 사회와의 연결고리는 끊어진 듯 느껴집니다. 무엇보다 두려운 건 돈입니다. 일이 없으면 버틸 수가 없고 일을 하면 몸이 버티지 않습니다.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바로 그런 은퇴 후의 잔혹한 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냥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주변, 아니 바로 내일의 내 모습일지도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은퇴 후엔 뭐라도 해야 살아남는다. 대리운전 62세 김모 씨의 하루. 김모 씨는 62세. 정년퇴직 전에는 수도권 대기업에서 35년을 근속한 과장이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묵묵히 회사에 충성했고 회사가 날 책임져 주겠지라는 막연한 믿음으로 퇴직 후 계획을 별로 세우지 않았죠. 퇴직 후 6개월은 쉬는 것도 일이다 하며 버텼지만 예금 잔고는 줄고 아내의 걱정은 커졌습니다. 결국 선택한 건 대리운전. 하루에 14시간 가까이 밤새 운전대를 잡고 대기하다가 호출이 오면 달려가고 심지어 새벽 3시에 시골까지 운전해주고 돌아오는 날도 많습니다. 그렇게 벌어도 한 달 수입은 150만 원 남짓? 보험, 기름값, 차량 관리비 빼면 남는 건 거의 없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 나이에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어요. 그의 말이 가슴을 먹먹하게 합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더라. 60세 마트 시식 코너 아주머니. 박순자 가명씨는 60세, 5년 전 학교 급식조리사로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퇴직금 6천만 원, 국민연금 월 62만 원. 처음엔 소박하게 살면 되지 싶었죠. 하지만 예상 못한 남편의 지병과 병원비, 딸의 결혼비용, 생활비 인상이 이어지면서 순식간에 퇴직금이 바닥났습니다. 결국 선택한 건 대형마트 시식코너 일. 매일 서서 67시간을 일하지만 시급은 최저임금 수준, 하루 6만 원 남짓.
이 나이에 앉아 쉴 시간도 없이 서 있으려니 다리가 퉁퉁 붓고요. 그래도 안 하면 생활이 안 돼요. 누가 봐도 성실한 사람인데 결국 은퇴 후 준비가 부족했다는 게 삶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치킨집 창업했다가 1년 만에 폐업, 남은 건 빚뿐입니다. 58세 자영업 실패자. 이정호 가명씨는 58세에 자발적 퇴직을 선택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내 사업 해보고 싶다는 로망 때문이었죠. 퇴직금 1억 원과 대출 5천만 원으로 치킨집을 열었지만 경험도 없고 상권 분석도 미흡했던 탓에 1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결국 빚만 남고 아내와의 갈등도 깊어졌죠. 이후 다시 일하려 했지만 나이와 경력 단절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결국 현재는 건물 관리직 아르바이트를 하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퇴직할 때는 자유로울 줄 알았는데 지금은 하루하루 생존이 목표예요. 이야기를 듣고 나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건 로망이 아니라 현실적인 은퇴 준비라는 걸 절감하게 됩니다. 은퇴 후 삶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위 세 사람의 이야기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여기 세 가지 핵심 조언을 드릴게요. 1. 현실적인 재무 설계부터 시작하라. 은퇴 후 생활비는 줄겠지라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기본 생활비, 병원비, 예비비까지 고려하면 월 최소 20만 250만 원은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임대소득 등 지속 가능한 수입원 확보가 필수입니다. 이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고 확장하라. 단순히 일자리 구하기가 아니라 내 몸과 기술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 많습니다. 자격증 취득, 건강관리, 소일거리라도 수입이 되는 활동을 은퇴 전부터 준비해 두세요. 요즘 6070대도 스마트 스토어, 유튜브, 온라인 상담 등 다양한 일을 합니다. 3. 은퇴 후 삶의 구조를 미리 설계하라. 하루가 너무 길다는 말, 은퇴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입니다. 단지 돈보다 중요한 건 보람과 리듬입니다. 취미, 봉사활동, 지역 커뮤니티, 배우기 활동 등 시간을 잘 쓰는 구조를 만들어야 우울하지 않습니다. 마무리하며 은퇴는 자유가 아니라 준비된 자에게만 주어지는 새로운 기회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 많은 분이 그날이 다가오고 있거나 이미 그날을 지나왔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입니다. 퇴직하고 나서 후회하며 준비하는 건 늦습니다. 일찍 준비하고 꾸준히 관리하고 욕심을 버리는 것, 그것이 진짜 은퇴의 기술입니다. 여러분의 은퇴는 더 이상 잔혹한 현실이 아니라 다시 피어나는 인생 이막이 되길 바랍니다. 그 준비 지금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전문가 칼럼 은퇴 후 생계 유지를 위해 다시 일하는 시니어들 현실과 해결책. 1. 은퇴 후 일하지 않으면 버틸 수 없는 구조. 대한민국에서 은퇴는 더 이상 완전한 쉼의 시작이 아닙니다. 평균 수명은 83세를 넘었지만 평균 퇴직 연령은 5255세. 최소 30년 가까운 무수입 기간을 개인이 감당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특히 국민연금만으로는 은퇴 후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2024년 기준 국민연금 수령액 평균은 약 6,070만 원 수준. 은퇴 후 월 평균 필요 생활비가 약 200만 원 이상임을 고려하면 매월 130만 원 이상이 부족합니다. 이로 인해 은퇴 후에도 노동시장에 재진입하거나 자영업에 도전하는 시니어가 늘고 있습니다. 2. 대표적인 은퇴 후 재취업 사례 3가지. 1. 대리운전, 택시운전 등 운전직 진입. 60대 초반 퇴직자의 상당수가 선택하는 직업입니다. 자유시간이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호출 대기를 포함한 장시간 노동이 일반적이며 월 순수입은 100만 150만 원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밤샘 운전은 건강 리스크가 높고 사고 위험도 큽니다. 이 마트 시식, 판매 보조원 등 단순 노무직. 많은 여성 시니어들이 선택하는 직종입니다. 시급이 낮고 육체 노동 강도가 높은 편이지만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어 진입 장벽이 낮습니다. 하루 6시간 근무해도 월 100만 원 내외 수입. 장기적 생계 유지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3. 치킨집, 카페 등 자영업 도전. 퇴직금을 창업 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업종에 따라 초기 투자 비용이 높고
경험 부족과 경쟁 심화로 인해 창업 후 12년 내 폐업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창업 실패는 곧바로 부채와 관계 갈등으로 이어지는 심각한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3.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가? 퇴직 전 은퇴 설계 부재. 많은 직장인들이 은퇴 이후의 재무 계획, 소득 확보 방안, 건강관리, 삶의 구조 설계 없이 퇴직일만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금과 국민연금이면 충분하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는 위험합니다. 고령자 친화형 일자리 부족. 은퇴 후 일하고 싶어도 선택지는 제한적입니다. 대부분은 단순 노무직이나 감정노동 중심으로 안정성과 보람이 떨어집니다. 고령자 친화형 전문 일자리 개발과 제도적 지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건강과 재정 둘 다 관리되지 않음. 노년의 경제활동은 건강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하지만 현실은 은퇴 후 건강검진조차 꾸준히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할 수 있는 체력과 지속 가능한 경제 구조가 동시에 필요하지만 이 둘 모두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로 다시 나가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4. 전문가가 제안하는 은퇴 설계의 3가지 핵심 전략. 1. 지속 가능한 소득원 확보. 국민연금 외에 개인연금, 임대소득, 금융자산, 배당 등 추가 수입원 설계 필수. 최소 월 100만원 이상의 추가 수입원을 목표로 자산 구성 다변화 필요. 은퇴 전부터 준비한 소규모 온라인 판매, 유튜브, 지식 콘텐츠 활동도 효과적. 일할 수 있는 능력 유지 및 확장. 단순한 아르바이트가 아닌 자격증 기반 평생 직업에 투자. 방과 후 교사, 원예치료사, 실버 운동 지도사, 바리스타 등. 디지털 역량 강화도 중요. 스마트폰 활용, 간단한 영상 편집, SNS 마케팅 등. 3. 삶의 구조 설계. 은퇴 후에는 시간의 구조화가 중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우울증 위험 증가. 봉사, 학습, 커뮤니티 참여, 건강운동 루틴 등을 통해 삶의 질 관리. 경제적 안정 못지않게 정서적, 사회적 연결망 확보가 은퇴 후 행복의 결정적. 5. 결론. 은퇴는 끝이 아니라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새로운 생존 전쟁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미리 계획하고 정보를 알고 실행한다면 인생의 제2막은 분명 다르게 열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시작하는 것, 그리고 막연한 희망이 아닌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갖는 것입니다. 조기 은퇴 준비는 현대인의 삶에서 빠르게 주목받고 있는 주제입니다. 많은 사람이 조기 은퇴에 대한 로망을 품지만 이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생각보다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 에세이에서는 조기 은퇴를 준비할 때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주요 사실들을 다루고 이를 통해 왜 면밀한 준비가 필요한지를 알아보겠습니다. 1. 충격적인 사실 비용은 예상보다 더 많다. 조기 은퇴를 준비할 때 가장 큰 착각 중 하나는 필요한 생활비를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은 현재 생활비만 계산하고 향후 물가 상승이나 예상치 못한 의료비, 예기치 못한 사고 등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한 친구인 민수 씨는 50대 초반에 은퇴를 결심했습니다. 충분한 저축이 있다고 자신하며 계획을 실행했지만 몇 년 뒤 예상치 못한 의료 문제가 발생해 큰 비용이 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예정보다 더 빠르게 저축을 소진하게 되었고 경제적 불안감을 다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2. 두 번째 사례, 사회적 단절로 인한 우울증. 조기 은퇴 후 생기는 또 다른 문제는 사회적 단절입니다. 은퇴 전 직장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인간관계는 자아, 존중감을 높여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은퇴 후 이 관계가 끊기게 되면 개인은 갑작스러운 외로움과 우울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은퇴한 55세의 수지 씨는 자신만의 시간을 꿈꾸며 조기 은퇴를 결정했지만 몇 개월 후 사회적 활동이 줄어들면서 점차 우울감이 찾아왔습니다. 수지 씨는 은퇴 후의 삶을 자유롭다고 생각했지만 갑자기 늘어난 시간과 감소한 인간관계로 인해 상실감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조기 은퇴 준비에 있어 인간관계와 사회적 활동의 중요성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 마지막 사례, 직업이 아닌 정체성을 잃다. 많은 사람에게 일은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조기 은퇴 후 많은 은퇴자는 자신의 가치를 잃어버렸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58세에 은퇴한 김 씨는 직장에서 높은 성과를 내며 인정받는 삶을 살았지만 은퇴 후에는 무력감과 함께 내가 누구인가? 라는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은퇴 후에도 작은 프로젝트나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찾으려 노력했지만 초기에는 그 공허함을 채우기 어려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조기 은퇴를 고려할 때 단순한 경제적 준비뿐만 아니라 자신이 은퇴 후에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계획도 필요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조기 은퇴를 성공적으로 준비하는 방법. 재정적 준비의 중요성, 생활비, 예상치 못한 의료비, 그리고 물가 상승 등을 충분히 고려한 재정 계획이 필요합니다. 예산을 보수적으로 잡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 비상금을 확보하세요. 사회적 관계 유지. 은퇴 후에도 사회적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 사회 모임, 봉사활동, 취미생활 등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삶의 목적 찾기. 조기 은퇴 후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할 활동을 계획하세요.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창의적인 프로젝트에 참여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김 씨처럼 은퇴 후 무력감을 느끼지 않기 위해 사전에 은퇴 후 목표와 일정을 미리 설정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론. 조기 은퇴는 매력적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복잡한 문제들을 수반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경제적 준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정신적, 사회적 대비도 함께 필요합니다. 위 사례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충실한 계획과 지속적인 준비만이 성공적인 조기 은퇴의 열쇠입니다. 조기 은퇴의 준비는 단지 언제 은퇴할지를 결정하는 것을 넘어서 어떻게 은퇴 후의 삶을 지속적으로 만족스럽게 유지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앞서 언급한 사례들은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 도전들도 무시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도전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좀 더 구체적인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4. 계획의 유연성. 예기치 않은 변화를 대비하라. 조기 은퇴를 계획할 때 흔히들 한 가지 계획에만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은퇴 후 상황은 생각보다 변동성이 클 수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경제 상황의 변화, 건강의 악화, 개인적인 사고 등은 우리의 계획을 뒤흔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연한 계획이 필수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을 일찍 그만둔 57세의 민철 씨는 예상했던 주식 투자 수익이 갑작스러운 경기 침체로 인해 대폭 줄어들며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민철 씨는 결국 은퇴 후 재정 상황을 재조정해야 했고 부업을 시작하며 상황에 맞춘 새로운 재정 전략을 세우는 데 많은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이를 통해 유연한 계획과 다양한 수익원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됩니다. 5. 심리적 준비. 은퇴 후의 자존감 유지. 은퇴 후에는 직업과 함께 자신의 자아도 잃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래서 오는 성취감과 사회적 지위를 통해 자존감을 유지했던 사람들은 특히 이러한 공허감을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퇴 후 자존감을 유지할 방법을 미리 생각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정년퇴직 후 봉사활동을 시작한 혜진 씨는 처음에는 이를 통해 느꼈던 자부심을 잃고 힘들어했지만 지역 봉사활동에서 새롭게 역할을 맡으며 다시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 활동을 통해 그녀는 타인을 도울 때 느껴지는 보람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며 자아의 새로운 면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6. 커뮤니티와 네트워킹의 가치. 조기 은퇴 후 중요한 것은 네트워킹입니다. 혼자만의 은퇴 생활은 오히려 외로움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퇴 후에도 새로운 커뮤니티에 속하거나 기존의 인맥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4세에 조기 은퇴한 영수 씨는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를 통해 많은 활력을 얻었지만 은퇴 후에는 그 관계가 점차 소원해졌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그는 다양한 취미 모임에 참여하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며 은퇴 후의 생활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이를 통해 영수 씨는 은퇴 후의 삶이 단순히 개인적인 자유로움이 아닌 사람들과의 관계와 교류가 중요함을 깨달았습니다. 7. 경제적 대비. 포트폴리오 다각화. 재정적 준비는 조기 은퇴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은퇴 자금을 저축하는 것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면 포트폴리오 다각화가 필요합니다. 다양한 투자 방법을 활용해 예상치 못한 경제 변동에도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세요. 예를 들어 주식, 부동산, 연금, 소액 투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산을 분산시킨 은수 씨는 경제 불황 속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인 재정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투자 다각화를 통해 재정적 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조기 은퇴는 큰 결단이며 준비 과정에서 놓치는 중요한 요소들이 많습니다. 단순히 재정적 여유가 있다고 해서 성공적인 은퇴 생활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리적 준비와 사회적 교류, 유연한 계획, 경제적 대비 등 모든 요소가 조화롭게 작용해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다양한 사례들처럼 현실적인 대비책과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 시작을 안정적이고 만족스럽게 만들기 위해 지금부터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0대 은퇴, 이제 뭐 먹고 살지? 70대 퇴직 선배들의 충격적 조언. 퇴직 후 나는 뭘 하고 살까? 50대에 접어들면서 누구나 한 번쯤 이런 고민을 한다. 이제 회사를 떠나면 뭘 하면서 먹고 살지? 내가 평생 해온 일이 다른 곳에서도 통할까? 퇴직금으로 몇 년은 버티겠지만 그 이후에는? 특히 대기업이나 공기업처럼 정년이 보장된 직장에서 일했다면 퇴직 후의 삶은 더욱 막막하다. 직장에서는 하루하루 정해진 일정이 있고 할 일이 있었지만 은퇴 후에는 그 틀이 사라진다. 문제는 사람들은 막상 퇴직하고 나면 은퇴 후에도 할 일이 많겠지라고 막연히 생각했다가 현실을 맞닥뜨리고 나서야 당황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미 70대가 된 선배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이미 퇴직의 과정을 겪어본 인생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감이 잡힐 것이다. 이들은 하나같이 은퇴 후 삶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후회한다. 고 입을 모은다. 지금부터 70대 퇴직 선배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퇴직 후 생존을 위해 지금 해야 할 3가지를 알아보자. 1. 퇴직하고 나면 할 일이 없다고? 일할 수 있는 틀을 미리 만들어라. 퇴직한 후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겪는 건 아무것도 안 하는 하루다. 처음에는 자유가 주어졌다고 느끼지만 곧 무료함이 밀려온다. 문제는 시간이 많아지면 소비도 많아진다는 점이다. 70대 퇴직 선배의 사례 해시태그 1 58세 은행 지점장 퇴직 후 할 일 없어 방황. 박모 씨 70세는 은행 지점장으로 일하다가 58세에 퇴직했다. 그는 퇴직 당시 나처럼 금융권에서 오랜 경력을 쌓은 사람이면 얼마든지 다시 일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퇴직 후 금융권에서 재취업을 시도했지만 이미 시장은 젊은 세대 위주로 바뀌고 있었고 은행들도 지점 통폐합으로 인력을 줄이는 상황이었다. 결국 그는 2년 동안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지 못했다. 그동안 퇴직금과 모아둔 돈을 조금씩 쓰면서 버텼지만 소비가 줄지 않았다. 퇴직 후 3년 차가 되었을 때 그는 스스로 초조함과 우울감에 빠졌다. 퇴직하고 나면 시간이 많아져서 좋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시간에 치이고 돈 걱정에 시달리더라. 결국 그는 퇴직 전에 미리 일할 계획을 세우지 않은 것을 가장 후회했다. 교훈: 퇴직 전에 미리 일할 틀을 만들어야 한다. 나의 경험을 살려 프리랜서, 컨설팅, 강의 등으로 이어갈 수 있는 분야를 찾자. 퇴직 전부터 최소한 12년 동안 일할 기회를 탐색하고 미리 준비해 두자. 나중에 생각하자는 마인드는 금물. 퇴직 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퇴직 후에는 더 어렵다. 2. 연금만으로 살 수 있을까? 안정적인 소득원을 마련하라.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이 있으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퇴직 후 10년이 지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돈만으로 살기 어렵다. 라고 말한다. 70대 퇴직 선배의 사례 해시태그 56세 대기업 부장 연금만 믿고 은퇴했다가 후회. 김모 씨 72세는 대기업에서 30년 넘게 근무한 베테랑이었다. 그는 56세에 퇴직했을 때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연금까지 있으면 충분하겠지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막상 은퇴 후 살아보니 연금만으로 생활하기엔 부족했다. 고정비만 해도 한 달에 250만 원이 넘는데 연금으로 들어오는 돈은 200만 원 남짓이었어. 처음엔 좀 줄이면 되겠지 했는데 결국 부족한 돈을 채우려면 일해야 하더라고. 그는 결국 퇴직 후 5년 차에 지인의 추천으로 작은 창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퇴직 전에 미리 경험해 보지 않은 창업이라 시행착오를 겪으며 많은 돈을 날렸다. 교훈: 퇴직 전에 소득원을 미리 만들어야 한다. 연금만 믿지 말고 소규모 사업, 부동산 임대, 온라인 강의, 자격증 활용 등으로 추가 수입을 만들자. 퇴직 전에 미리 경험해보고 실패를 겪어보는 것이 중요하다. 퇴직 후 급하게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 실패 확률이 높다. 3. 사람이 없으면 더 빨리 늙는다.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라. 퇴직 후 가장 빠르게 망가지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외로움과 우울감에 빠지는 것이다. 70대 퇴직 선배의 사례 해시태그 3 60세 공무원 친구들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우울증에 빠지다. 정모 씨 75세는 공무원으로 35년을 근무했다. 평소 동료들과 친하게 지냈고 매일 술자리도 많았다. 하지만 퇴직 후 연락이 뜸해지면서 점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 퇴직하면 자유롭게 살 줄 알았는데 막상 나가서 만날 사람이 없더라. 전화가 안 오면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는 날도 많았어. 결국 그는 퇴직 후 3년 차에 우울증을 앓았고 병원 치료까지 받았다. 하지만 그는 70대에 접어들면서 마음을 바꿨다. 그냥 집에 있으면 늙는 거더라고. 그래서 용기를 내서 퇴직자 모임에도 나가고 취미 활동도 시작했어. 그러다 보니 다시 활력이 생겼어. 교훈: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라. 퇴직 전에 동호회, 지역 모임, 봉사활동 등 커뮤니티를 만들어라. 은퇴 후에도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사회적 활동을 해야 한다. 혼자 있으면 더 빨리 늙는다. 결론: 퇴직 후에도 삶은 계속된다. 퇴직은 끝이 아니다. 오히려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 하지만 아무런 준비 없이 퇴직을 맞이하면 현실은 가혹하다. 퇴직 전에 꼭 해야 할 3가지. 일할 수 있는 틀을 미리 만들어라. 연금만 믿지 말고 추가적인 소득원을 준비하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며 활동적으로 살아라. 이제 당신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가장 빠른 때다.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자. 퇴직 후에도 계속 살아가야 한다. 그 다음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퇴직 후에는 일, 소득, 관계 이 3가지가 필수적이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그렇다면 은퇴 후에는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할까? 돈을 아끼면서도 풍족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건강을 유지하면서 오래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에도 수입을 만들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방법을 고민하지만 은퇴 후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삶의 질이다. 돈을 아끼며 살기만 하면 우울해질 것이고 무조건 소비를 늘리면 오래 살수록 경제적으로 힘들어진다. 결국 돈, 건강, 삶의 균형을 어떻게 맞추느냐가 관건이다. 이번에는 70대 퇴직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강조하는 퇴직 후 삶을 잘 꾸려가는 필수 요소를 알아보자. 1. 퇴직 후 어디에서 살 것인가? 당신의 생활비가 결정된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은 집을 유지할 것인가, 옮길 것인가다. 퇴직 전까지는 서울이나 수도권, 대도시에서 직장 가까운 곳에 살지만 막상 퇴직 후에는 주거비, 생활비, 환경이 완전히 다른 문제로 다가온다. 70대 퇴직 선배의 사례 해시태그 62세 대기업 퇴직자 서울을 떠나기로 결정. 이모 씨 72세는 62세의 대기업에서 퇴직했다. 퇴직 당시 그는 서울 강남에 살고 있었지만 한 달 생활비가 400만 원 이상이 들었다. 퇴직하고 나서야 알았지. 내가 여기에 있을 이유가 없다는 걸. 퇴직 후 2년간 생활해보니 연금과 약간의 사업 소득으로는 서울 생활이 너무 부담스러웠다. 결국 그는 경기도 외곽으로 이사했고 월 250만 원 정도면 충분한 생활이 가능해졌다. 그는 퇴직 후 생활비를 줄이면서도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택했다. 퇴직 후 주거 선택 시 고려해야 할 점.
생활비를 줄이는 것이 우선이다. 주거비, 식비, 교통비를 고려해 비용이 적게 드는 곳을 찾자. 너무 외진 곳으로 가면 사회적 관계가 단절될 위험이 있다. 혼자 사는 경우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 편리한 의료시설과 교통이 있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은퇴 후 소비 습관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돈을 쓰는 방식이 삶을 바꾼다. 퇴직 후에도 돈을 버는 것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돈을 어떻게 쓰느냐이다. 은퇴자들의 가장 흔한 실수는 퇴직 초기에 소비를 줄이지 않고 직장 다닐 때와 똑같이 쓰는 것이다. 70대 퇴직 선배의 사례 해시태그의 60세 공무원, 퇴직 후 생활비 조절 실패. 김모 씨 75세는 공무원으로 정년 퇴직했다. 그는 퇴직 후에도 월 300만 원 이상 소비하는 습관을 바꾸지 못했다. 난 연금이 있으니까 괜찮을 줄 알았지. 그런데 몇 년 지나니까 돈이 빠르게 줄어들더라. 퇴직 후에도 외식, 골프, 쇼핑을 줄이지 않다 보니 5년 만에 여유 자금이 거의 바닥났다. 결국 그는 68세에 다시 일을 찾았지만 일할 기회가 많지 않아 상당히 힘들었다. 그는 퇴직 후 소비 습관을 미리 바꾸지 않은 것을 가장 후회했다. 퇴직 후 소비 습관을 바꾸는 핵심 원칙. 고정비부터 줄이자. 주거비, 자동차 유지비, 통신비 등 반드시 필요한 지출부터 조절한다. 퇴직 전부터 소비 습관을 점검하자. 직장 다닐 때부터 은퇴 후 소비 패턴을 미리 연습하자. 연금과 소득 수준에 맞는 소비를 해야 한다. 수입이 줄어든다는 것을 명심하고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돈을 써야 한다. 3. 건강을 관리하지 않으면 돈이 있어도 무용지물. 은퇴 후 건강이 최우선이다. 퇴직 후 돈이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가장 심각한 문제는 건강을 잃는 것이다. 특히 60대 이후로는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근육이 빠르게 감소하면서 각종 질병이 찾아온다. 퇴직 후에는 운동이 부족해지면서 체중 증가, 당뇨, 고혈압, 관절 문제 등이 급격히 악화된다. 70대 퇴직 선배의 사례 해시태그 3 65세 퇴직 후 건강을 방치했다. 큰 병을 얻은 사례. 박모 씨 73세는 65세에 퇴직 후 이제 좀 편히 쉬자는 생각으로 운동을 멈췄다. 그러나 2년 후 그는 당뇨와 고혈압, 근육 감소증까지 한꺼번에 겪게 되었다. 직장 다닐 때는 출퇴근하면서라도 걷고 움직였는데 퇴직하고 나니 하루에 1000보도 안 걸었어. 그러다 보니 살찌고 건강도 나빠지더라고. 그는 결국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뒤늦게 운동을 시작했지만 이미 건강이 상당 부분 나빠진 상태였다. 퇴직 후 건강을 방치하면 의료비 부담도 커지고 삶의 질도 급격히 하락한다. 퇴직 후 건강관리의 핵심. 매일 최소 30분 이상 걷기, 근력 운동을 병행하자. 하루 종일 앉아있는 생활을 피하고 몸을 계속 움직이자.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해야 한다. 은퇴 후에는 특히 과식과 가공식품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퇴직 후에도 활동적인 취미를 가져야 한다.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등산, 테니스, 수영 등 재미있는 운동을 지속해야 한다. 결론 퇴직 후 삶의 질을 높이는 3가지 핵심 원칙. 퇴직 후 어디에서 살 것인가? 생활비가 결정된다. 소비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금방 돈이 바닥난다. 건강을 잃으면 돈이 많아도 무용지물이다. 지금 50대라면 이미 퇴직을 준비해야 하는 시점이다. 나중에 준비해야지라는 생각은 위험하다. 퇴직 후에도 후회 없이 살아가려면 지금부터 철저한 계획이 필요하다. 지금 당신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퇴직 후에도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 지금부터 하나씩 실천해보자.